사람을 잘 파악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자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게 말투나 행동, 표정, 심지어 옷차림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말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 본성이 드러나고 동물을 대할 때 인간성이 드러난다.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고 동물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따뜻함이나 무심함 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보이는 작은 행동이나 미세한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을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 진정성, 인간성, 사랑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을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건 바로 표정이라고 합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화가 났는지, 혹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처음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그 표정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눈빛이 차갑다면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겠죠. 표정은 말보다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도 표정은 사람의 숨기고 싶은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신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눈빛과 미세한 표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격과 인성은 단순히 표정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 진심 어린 사람인지 거칠에 불과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죠.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은 모든 진리를 증명한다. 말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그 친절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쁜 와중에도 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은 그가 가진 따뜻함과 배려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심은 도움이 필요할 때의 작은 행동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작가 메리앤 에반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작은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의 성격과 인성은 표정과 행동 같은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작은 디테일에 주목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는 얼마나 잘나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을 짐작하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셨을 때와 동물을 대할 때입니다. 먼저 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낸다. 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료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모습까지 드러나게 만듭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침착하던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거칠어지고 무례해진다면 그건 억눌려 있던 본성이 잠깐 얼굴을 내민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도 여전히 타인을 배려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그 진심이 본래 모습인 거죠. 일본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진짜 얼굴이 보인다. 이처럼 술은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에 가려진 가면을 벗겨내는 도구처럼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가끔은 술자리에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다음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인간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이득도 주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순수한 인간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이다. 여기서 약자는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죠.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한 번도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받고 겁에 질린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친구는 그저 무섭게 짖는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리서 바라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아지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죠. 결국 그 강아지는 친구의 손길에 마음을 열었고 그 경험을 통해 친구도 자신이 더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이처럼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다면 술자리나 동물과의 교류에서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대부분 눈빛이나 표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자주 감정을 드러내는 건 사실 말투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괜찮아라는 한마디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면 진심으로 위로가 되지만 냉랭하고 무심하게 내뱉으면 그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말의 톤과 분위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화가 났지만 애써 감추려고 할 때 그 말투는 자기도 모르게 짧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상대에게 친근감을 느낄 때는 말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목소리 톤도 높아지죠. 이와 관련해 영국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은 목소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그래서 소통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선택한 단어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센스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건 단순히 말이나 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스타일링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스타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무언의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옷차림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센스란 비싼 옷을 입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알고 상황에 맞는 복장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센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남들과 똑같이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스타일링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센스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반대로 지나치게 튀는 복장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센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여기서 스타일은 단순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센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결국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서 드러나고 센스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말투나 스타일에 주목해 보세요. 작은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센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이별, 이 두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것처럼 이별 또한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은 표정이나 제스처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눈빛에 가장 진하게 담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낄 때 그 눈빛은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죠.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다. 사랑은 단순히 표현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눈빛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눈으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진정성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나 연인이 서로 눈을 맞출 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 어떤 문장보다도 강렬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교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이별은 어떨까요? 이별 역시 많은 경우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어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 말입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걸어갈 때 그 침묵은 이미 모든 말을 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이별 앞에서 침묵은 슬픔, 후회, 미련 같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죠. 사랑은 눈빛에서, 이별은 침묵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더 이상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반대로 이별의 순간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저 침묵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의 깊이를 눈빛과 침묵 속에서 느껴보세요.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작은 습관이 큰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탁월한 재능이나 운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매일 반복된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끝까지 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는 모두 성실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성실함은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태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성실함을 의미하죠. 실제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연습에서 최선을 다한다. 작은 연습도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그 꾸준한 훈련이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책임감은 결과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책상에 이런 문구를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책임감은 단지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았을 때도 그 공을 혼자 가져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태도를 보여주죠.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팀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스스로 먼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습관과 결과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있나요? 또는 어떤 일을 마무리한 뒤 스스로 결과에 대해 책임져 본 경험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고 결과에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겸손과 자존심.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바로 겸손의 핵심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다. 그는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이성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랑은 종종 불안한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을 계속 강조하려 한다면 그 속에는 나를 인정해달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숨어 있죠. 심리학적으로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자존감의 특징이죠. 반면 자존심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감을 느낀 적 말이죠.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굳이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빌 게이츠는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스스로를 배우는 중이라고 표현하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을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겸손을 잃는다면 배움도 끝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가치를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꾸만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질 때가 있나요? 진정한 자존감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스스로 충분히 느끼는 데서 나옵니다. 겸손한 태도는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누구인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겸손 속에는 힘이 있다. 이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위기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성숙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가 말한 기회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는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는 공포에 휘둘리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위기만큼이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성숙함이 빛을 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툼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팀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일단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대화의 창구를 엽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위기나 갈등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해 보세요. 그 안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다 보면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와 갈등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기회와 배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표정과 행동, 말투와 옷차림, 위기와 갈등 속 태도까지 이 모든 작은 요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이나 격식 있는 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지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한 행동이나 순간적으로 보여준 표정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피곤한 와중에도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결국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주목하는 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모습과 사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의 표정, 말투, 행동에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도 이 모든 작은 요소들이 여러분을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작은 행동과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신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행동과 표정,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발견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시선도 인간관계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